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 위기에 풀베팅을 했던 월가 거물의 몰락, 20조 원 상당의 부자가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가오고 있는 경제 위기, 요 주제로 말씀을 오늘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공매도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주목해 보실 수 있는 얘기인데, 칼 아이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있어요. 솔직히 이 사람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면은. 이 사람은 21조 원 자산가고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즉 운용 자산만 33조 원 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투자 경력이 워렌 버핏만큼 길어요. 60년 정도 되는 살아있는 전설인데, 이제 사모펀드 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스타일이 사모펀드에 가까워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를 운용 중이고, 이게 뭐냐면은 지분을 매입해요. 어떤 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다음에 여기를 기업을 쭉 키워가지고 큰 회사로 만든 다음에 매각해서 차익을 남기는 전략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사모펀드의 어떤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을 개입해서 기업 가치 높이고 지분 가치 높여서 되파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데, 최근에 이 칼 아이칸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일부가 지금 파산 직전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좀 바로 알아볼게요. 칼 아이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SEC라고 미국의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기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데, 그 아이칸 엔터프라이스라고 IEP라는 이제 이 회사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주식시장에 실제로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의 투자 회사가. 근데 SEC에서 최근에 기소를 당했는데 왜 그러냐? 정보를 그러니까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기소를 했는데, 그 힌덴버그 리서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공매도 투자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매도를 지네들이 치고 딱 리포트를 내요. 근데 그 리포트가 신뢰도가 워낙 높고, 뭐 예를 들어서 이 힌덴버그에서 어떤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다,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얘네들이 확실히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리포트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서치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 얘네들 말이 진짜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실제로 껍데기가 좋을 뿐이지 빈 강정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 공매도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IEP를 뭐라고 표현했냐? 칼 아이칸의 회사를 폰지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 사람 말이, 이 힌덴버그 쪽 말이 맞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칼 아이칸 같은 경우에는 IEP,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절반 이상의 주식을 수십억 달러 가치의, 그러니까 조 단위로 개인 마진론 담보로 활용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이거 기억해 주세요. 힌덴버그에서 폰지 사기로 공격을 당했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자기가 설립한 회사, 투자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를 기반으로 이제 사모펀드식 형태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총 운용하는 돈이 30조 원이 넘는데, 30조 원이면 월가에서도 거물급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차린 회사니까. 그 지분을 담보로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투자가 망하고 있다. 그래서 지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채에 쓴 거예요. 이제 자기 회사 지분 담보로. 근데 만약에 그 개인 투자한 게 이제 성과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실 나기 시작하면은 이 자기가 투자한 어떤 투자 성과가 악화될수록 내가 이제 지분을 담보로 걸어놓은 지분이 마진콜 돼서 내 지분이 시장에 확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주가가 굉장히 크게 폭락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기 회사의 그 지분을 담보로 어디다가 이제 돈을 빌렸어요. A 사채업이라고 할게요. A 사채업에 돈을 빌렸는데 아이칸 이렇게 써놓고, 아이칸이 IEP라는 회사를, 자기 회사를 담보로 사채를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담보를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담보권을.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을 빌려준 게 계속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 IEP를 이쪽 회사에서 팔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스탁론 구조잖아요. 자, 근데 재밌는 거, 칼 아이칸은 자기 투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이렇게 돈을 빌렸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 투자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회사 주가도 폭락하고,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인생 조짐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IEP가 시장 가치가 이제 180억 달러 정도 됐었대요. 근데 하루에 약 50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0억 달러 정도를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빌렸나 봐요. 근데 2,500만 달러밖에 거래가 안 된대요. 거래가 씨가 말라가지고.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아이칸이 잘못해가지고 요 지분들이 다 매물로 나오게 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 주식이 굉장히 크게 폭락을 하겠죠.
그렇죠? 게다가 금융주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 금융주들도 굉장히 크게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C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180밀리언 정도의 주식을 담보로 50억 달러의 마진, 그러니까 한 7조 원 정도 되는 대출을 끌어 쓴 거죠. 어마어마하죠,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제 35달러의 주가로 계산을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하루에 500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아무리 많이 지금 이제 이 주식을 팔아서 마진콜 안 맞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원금의 1% 정도밖에 회수를 못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값에 팔지를 못하죠. 주가가 막 빠지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지금 인생이 조짐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 조짐이 될 조짐이 좀 보이는 상황인데, 칼 아이칸은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하락장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리고서 실제로 숏을 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침체를 예상하고 있고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칸 같은 경우는 계속 숏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22년 말 기준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47%의 숏 포지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에서도 숏 베팅을 했고 1억 8천만 달러, 즉 한 뭐 2, 3천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2023년 말까지 숏 포지션 약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숏 포지션을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거물도 이렇게 숏 투자했다가 물렸다라는 거예요. 네이키드 숏, 완전 해칭 없이 투자를 했다가 지금 제대로 물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숏으로 투자해서 손실 본 것만 18.5%인데 30조 단위의 돈을 굴리고 있는데 18% 손실이 났으면 몇 조 원이 날아간 겁니까? 대충 5조 원 이상 날아갔겠죠. 그 총 투자 금액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뭐 영상을 보니까 9천억 정도 날렸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돈을 날리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오히려 지금 돈 빼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양반이 지금 30조 원의 거물급 월가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합법적인 폰지 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현재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높은 배당 수익률, 얼마나 높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 연에 15% 정도의 초고 배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당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막 유입이 되겠죠. 배당 받으려고. 그렇게 되면은 주식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를 높이고 그 높아진 주가로 계속해서 자기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식으로 하고 또 배당 주고 그럼 또 새로운 투자 유입되고 이런 식으로 회사의 가치를 계속 뻥튀기 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힌덴버그에서 이제 리포트로 낸 거죠. 그래서 2023년 3분기에 IEP가 지금 배당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상태인데 그 왜 그러냐? 새롭게 대출 조건을 바꿨어요. 그래서 주가를 더 이상 인위적으로 높일 필요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담보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을 시키고 계속 회사 가치를 높여야지만 자기가 이제 대출 받은 게 유지가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폰지 사기로 계속 돈이 들어오면은 신규 투자자의 돈이 들어오면은 기존 투자자한테 배당 내보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주가를 고의적으로 부양시켰는데 담보대출 조건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배당금 반토막으로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IEP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높은 주가로 과열돼서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칸이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폰지 사기를 하면서까지도 왜 숏 베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경제 침체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90%,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팔아서 이제 현금 50%, 주식 50%로 바꾼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몇 가지 금융 데이터들 살펴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요 흰 선은 장단기 금리차고요. 요 캔들은 주가입니다. S&P 500 미국 주가 지수예요. 근데 장단기 금리차와 주가를 보게 되면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고 회복을 한다. 그럼 주가는 매번 폭락을 했습니다. 역전했다고 회복할 때 주가는 크냐 작냐의 문제지 늘 폭락해요. 이때 닷컴버블 터졌고 역전됐다 회복되면서 이때 금융위기 터졌고 이때 역전에 가까워졌다가 회복되면서 코로나 쇼크 터졌고 현재도 역전됐다가 회복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사실 역전이 회복되는 게 되게 위험한 신호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매번 증시가 폭락하고 경제 침체가 오고 주가가 크게 폭락하면서 실업자도 많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매번 나타났는데 칼 아이칸은 지금 이 현상을 노리고서 지금 숏배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숏배팅의 비중을 요만했다가 요만큼 축소시켰을 뿐이지 여전히 숏배팅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손실을 보고서라도 마치 보험을 넣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이 사실은 보험금을 받아야지만 이익이잖아요. 한 달에 뭐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낸다고 쳤을 때 나중에 뭔가 우리가 뭐 어디가 다치거나 수술을 하게 돼서 보험금을 몇백만 원, 몇억 원어치 타먹어야지 이게 보험료를 낸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보험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보험료 내고서 이 보험금 못 타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험회사가 이
보험을 파는 거겠죠. 근데 보험금을 받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보험료를 내는 거죠, 손실을.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가 버블이 심할수록 폭락도 길게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차 역전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여기 이제 역전된 기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때도 역전이 되게 짧았고 요때도 이제 길지 않았고 요때도 길지 않았고 요때도 거의 없었습니다. 1980년대 역전 기간이 조금 길기는 했지만 이제 요때로 기준으로 하면은 역전됐다 바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은데 지금은 역전 기간이 대공황 이래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데이터로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금리차 역전 기간이 길수록 데이터 관점에서는 주가 폭락이 강하게 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대공황 당시에 3년 동안 다우지수가 89%가 빠졌습니다. 지수가. 코스피가 이제 4,000포인트였으면 400포인트까지 빠지는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럼 개별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은 다 상폐되고 실업률도 이 당시에 25%까지 터졌습니다. IMF 당시에 실업률이 7%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던 건데 그때 이후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기간이 제일 긴 상태고요. 주가 버블도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칼 아이칸은 지금 손실을 보더라도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붕괴하면은 큰 돈을 벌 거다라는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이클 버리병에 걸린 거죠. 마이클 버리도 금융위기 예측해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한번 이제 대공황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몇 가지의 금융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글로벌 에쿼티 뭐 이렇게 쭈쭈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표가 뭐냐면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 즉 20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에 거래되는 더 높은 주가로 거래되는 종목들이 몇 퍼센트냐 이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현재 주가가 강세냐 약세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글로벌 에쿼티 측면,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지표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90%를 훨씬 넘는 수준인데 이 지표가 90%를 넘게 되면은 시간의 문제지 경제 위기가 오거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일이 많았다. 즉 주가가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버블 수준의 국면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 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폭락을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숏배팅 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칸 아저씨처럼 그 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 이거는 우리가 맞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주가가 과거 평균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 정도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크로 투자자들이 이렇게 저처럼 경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공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헤지펀드들이 지금 점점 투자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여가고 있고 워렌 버핏마저도 5대5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100 포워드 EPS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스닥 100의 미래 이익 기대치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익 기대치가 하락하면 어떻습니까? 주가도 폭락합니다. 이익 기대치가 떨어지면 금융위기 터지고요. 이익 기대치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때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터졌죠. 중국 제조업 위기, 코로나 쇼크 직전, 그리고 2020년 주가 폭락. 즉 기업의 이익이 미래 이익 기대치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면 주가도 빠지겠구나 하고서 돈을 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빠지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이익률이 처음으로 감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적은 폭으로 감소를 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마저도 지금 이익의 퍼센테이지가 감소하는 추세가 시작됐다는 건 뭐예요? 아직 이게 더 감소하지 않고 버텨주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도 줄어들고 있고 매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고 이익의 폭도 마진 폭도 줄어든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겠죠. 내지는 이제 위험 경고의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나스닥 100 지수에 해당하는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이익의 기대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는 사실 기대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현재 가치 플러스 미래의 기대감까지 포함된 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미래의 기대감이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 후에 7% 빠졌고 장 초반에 4%까지 빠졌다가 2%에서 마감을 해서 간신히 올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시간 외로 3.6%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과거처럼 옛날처럼 막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지금 주가를 방어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시장 과열 신호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결국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렇죠. 이 회사다 뭐다 하지만 이건 테마일 뿐이고 결국은 주 종목은 반도체라는 거죠. 실질적인 건. 근데 이제 헤지펀드의 프라임북, 즉 이제 주문하는 현황,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세미컨덕터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쪽의 투자 비중 현황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부분에서 3분의 1 정도의 그 비중을 매도를 쳤어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상반기 말 때쯤 지표 보니까 한 4, 5월 때쯤 해가지고 현재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큰 비중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곧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올라가면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요. 엔비디아 떨어지면 전 세계 반도체 주식들 다 떨어집니다.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죠. 근데 엔비디아 요번에 실적 발표하기 전후로 몇 달 전부터 헤지펀드들이 반도체 비중을 투자해서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안전 방어주들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가 지금 개인 투자죠. 이렇게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치고 있는데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넣어서 반도체 주가를 부양을 시키고 있고 지수를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지금 이번에 이제 주가의 동향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개미들의 총알이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가 데이터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은 데이터로 보여드렸지만 저축률이라는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축률이라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이제 뭐 90만 원 남겨먹었다, 저축 몇 프로 하냐, 여기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 뭐 소득 대비 저축률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저축률이 최저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사람들이 뭐 1000만 원을 벌었다, 이 중에 저축 얼마 못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축률이 뭐 3%대 정도 와 있는데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수준까지 왔어요. 저축률이 떨어진다라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적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유 현금이 많이 없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가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잡힌 거지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물가 상승률이 지금 둔화돼서 잡혔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물가가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퍼센테이지를 잘못 해석하시는 거고, 물가의 상승률이 줄어든 거지 물가는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쇼크 전이랑 후랑 물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대출이자까지 지금 역대급으로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거에서 많이 내고 있죠. 신용카드 이자율이 미국 기준으로 20% 전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종목을 매수를 넣어가지고 요번에 나스닥 비롯해서 니케이 지수도 미친 듯이 빠졌다가 이걸 말아 올렸잖아요. 이마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산을 복구하려고 개미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미들의 총알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 코로나 때 찍혀져 나온 초과 저축도 다 소멸한 상태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선거 기간 동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선거 기간 동안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꽤나 많았죠. 근데 사실 이건 경제 침체 때를 감안을 해보면 조금 이제 경제 침체를 감안하지 않으면 조금 위험한 접근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어쨌든 계절적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선거 기간,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을 다 빼고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는 기간에는 괜찮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블룸버그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 데이터를 보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 위험한 이제 투자의 기간이 9월입니다. 9월 당시에 평균적으로 주가가 1928년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평균 13.5%가 하락을 해요. 계절적 요인으로 봤을 때 9월은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0월 달부터 다시 개선돼서 이렇게 12월까지 주가가 이제 랠리를 보이는, 즉 산타 랠리를 이제 보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저는 기간만으로 이렇게 변수를 놓고 증시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다. 계절적 요인에 대한 어떤 선거 기간 이런 것처럼 계절적 요인이나 특정 이벤트에 대한 이제 어떤 관점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요 자료들을 보여드렸고요.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지금 월가의 거물들, 채권왕부터 건들락 같은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워렌 버핏도 현금화하고 있고, 정말 많은 월가의 거물들이 지금 투자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날에도 경고를 하는 전문가들은 늘 많았어요. 모두가 경고를 외치면은 투자 시장에서는 위험이 안 터진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융위기 터지기 전날에도 사람들은 위기를 경고했고, 게다가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2008년에 터졌잖아요. 2008년에 터지기 4년 전이 2004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실제 기사로 제가 다 확인까지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나와요. 심지어
미국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거는 생각보다 우리한테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코앞에 와서 터질 때까지 대중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대비하는 경제 위기는 없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금 비중을 대공황 이래로 역대급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정말 모두가 다 쌈짓돈 싸들고 주식시장으로 몰려든 상황입니다. 과거 평균 놓고 보면은 사상 최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월가의 거물들의 경고를 유념하는 대신 숏 포지션을 지금 타이밍에 시장이 꺾이지도 않고 올라가는 상황에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은 칼 아이칸 형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우려 사항도 있으니까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매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